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2021년 첫 방송입니다. 네. 지난해 모두 힘들었잖아요. 네. 예. 올해는 아무쪼록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되고요. 네. 예, 맞습니다. 요즘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그 새해 첫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정리죠? 네, 저희가 지난해 그 업로드한 오디오 맥도날드 방송이 총 77회입니다. 아, 이게 품품쇼나 뭐 세계 동네 한 바퀴 네, 네. 올린 거는 빼고 그건 빼고요. 예. 정규 방송만 77회고요. 품품쇼하고 세계 동네 한 바퀴는 유튜브 콘텐츠를 오디오만 팟빵에 옮기는 거니까 그건 별개로 하고요. 거기 이제 7이 하나 더 있으면 777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네요. 아, 그럼요. 예. 저도 네. 딱 77이라서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네. 아쉬워할 건 없고요. 네. 77회까지 방송을 올리고 지난해 마지막 날 제가 구독자를 확인해 보니까 네. 이게 딱 77명입니다. 아, 7이 4개입니다. 4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게 네. 맞네요. 예. 예. 방송 1회당 구독자 1명. 예. 진짜 뿌린 대로 거두는 방송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네. 네, 네. 뭐 이렇게 정직한 방송이 정직합니다. 또 네. 있을까 아,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이 방송 횟수보다 구독자가 적으면 이제 아, 저희가 실망을 하죠. 할 테고 예, 예. 예. 구독자가 많으면은 조금 이제 오만하죠. 거만해졌을 텐데 네. 예, 이 거짓과 가정이 이 판치는 이 세상에 아, 정말 지나치게 정직한 방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2021년 들어서자마자 오늘 첫 방송 전에 네. 구독자가 2명이 늘었습니다. 예. 이야 박수. 벌써 이제 보너스를 받은 기분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저희랑 약속했던 분들이 내공이다 이렇게 나설까봐 그게 또 두려워지네요. 예. 네. 어쨌든 1회당 한 회당 네. 한 명 이 흐름은 네네. 저희 방송에 참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방송을 올리면 조회수가 50회에서 100회 정도 사이가 나옵니다. 이제 예. 이게 이제 조금 반응이 좋으면은 200회, 300회까지 가기도 하고 예. 또 반응이 영 없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50회 좀 못 미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자, 네. 자,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한번 짚어가야 네, 할 게 있죠. 네. 예, 정교조 위원장님. 아, 짚어야 됩니다. 아, 예. 6만 조합원 맞습니까? 이상해. 참 네. 전영 위원장께서 네. SNS에 올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이상으로 이제 오맥 진행자 3명은 따뜻한 그럼요. 사람들이고 네, 네. 그럼요.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만나서 더 네. 따뜻한 인터뷰 그럼 진행할 수 있죠. 진짜 네. 흥미진진할 예. 겁니다, 예. 진짜. 예. 하지만 네. 이 6만 조합원 조직력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이라기보다 취재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시고. 네네. 그런데 최근 그 한 콘텐츠가 네. 눈부신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혼자 홀로 네. 1000회를 넘어서 2000회를 향해 가는데요. 네. 방송 직전에 제가 보니까 1875회를 찍었더라고요. 무슨 방송이죠? 이게 정작 오맥 정규 방송이 아니고 라이브 품품쇼입니다. 역시 저 품품쇼 하면 저 예. 품쇼의 이 터줏대가 예. 제 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네. 유튜브에서 좀 부진하다 싶었는데 이 예.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또 예. 예. 근데 그게 참. 조금 역설적인 게 마침 이호기가 빠진 방송 이게 이호기가 출연하지 않는 그 라이브 품품쇼 그 시절 그 광고편 네. 그냥 딱 이호기가 하지 않은 그 편이 지금 홀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아, 정작 오디오 맥도날드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콘텐츠가 그렇죠. 라이브 품품쇼고 네, 그 품품쇼조차 주 진행자인 이호기가 빠진 그렇죠. 예,
방송이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예. 아이, 이거는 뭐 역설이라는 단어의 사례를 들라 하면은 이걸 들면 되죠. 이걸 들면 되겠죠. 역설이라보다는 아마 이 기술 엔지니어의 힘이 아닐까. 예, 그 기술 엔지니어의 힘이라는 게 오디오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방송 횟수와 구독자가 나란히 가는 정직한 방송이면서 정작 오리지널 컨텐츠보다 외주라고 하면 되겠나? 외주, 사이드 콘텐츠 성적이 더 낮고 네. 그 사이드 콘텐츠조차 주력이 빠졌을 때 네. 인기가 좋은 역설적인 방송. 네. 그러니까 정직하면서도 역설적인 방송. 네. 2020년 오맥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웬만해서는 좋아하는 티를 대놓고 내지 않는 그렇습니다. 우리 샤이 오맥 네. 여러분이 있기에 2021년 오맥도 더 네. 힘내서 좋은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1호 3호기 참 분위기는 좋은데 네. 듣는 2호기는 참 내용이 서글픕니다. 참. 네. 저희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에 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네, 네. 이런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예, 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으니까 법사위 상임위원회를 가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네. 예. 상임위원회 안에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법사위 상임위원회 가결까지 거치면은 내일 8일에 본회의에 올리면 그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것처럼 본회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네. 유예 기간을 3년 3년 두기로 합의를 했다네요. 예, 그랬다고 네. 합니다. 예. 4년 유예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뭐 음. 3년으로 합의를 했다. 네. 뭐 네. 조삼모사 같긴 하지만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공포하고 1년 뒤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유예 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예, 이 설명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3년을 늘렸다니까 아니 실제 적용한 걸 따지면은 2년을 늘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그러는 건데 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이 제정되면 3년 뒤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2년 뒤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 것 없이 네. 아니, 2021년 1월 8일 내일 법이 제정되면 2024년 1월 8일부터 법 적용이 대상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어쨌든 중대산업재해처벌 대상에서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네. 제외가 되네요. 네, 그렇게 예.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을 이렇게 하청업체로 두고 그렇죠. 파견을 받으면 음. 중대재해가 생겨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일단 뭐 그죠. 뭐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만 처벌하지 못하지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가 네. 중대산업재해 책임자에 해당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더라도 네, 네. 법을 적용한다고는 하는데 네. 제가 말해도 우리 지금 감이 안 잡히네요. 조금 어렵죠. 굳이 이제 네. 설명을 하자면은 5인 미만 하청업체에서 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 하청업체 사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네네.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이제 법의 그 조항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실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이제 뭐가 쏙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합의안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네, 노동자 쪽은 더는 부실한 안전 관리 때문에 일터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네. 경영자 쪽은 자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좀 가혹한 규제다라고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우선 노동자 쪽 견해를 좀 충분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호기가 당연히 저런 주문을 할 줄 알고 네. 2호기랑 3호기가 어제죠. 네. 6일 미리 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 노동자 쪽 견해를 듣는 인터뷰 진행을 했습니다. 잘한다. 아유, 이건 잘한다. 새해가 되니까 확실하게 텐션이 다르네요. 네. 예, 이건 진짜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인터뷰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죠. 더는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어 나가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취지는 이처럼 단순한데 이해관계마다 해석은 다릅니다. 저희는 이 법을 통해 규제를 받는 대상보다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에게 먼저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 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김창남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안전부장님 연결했습니다. 김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일 어제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노동계에서는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게 네. 먼저 이제 여야가 처리하려는 법안 그리고 이제 원안 이 사이에 이제 주요 차이점이 뭔지 이렇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점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쟁점 부분을 제 나름대로 예. 뭐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처벌 수위, 처벌 수위. 네네. 예, 그다음에 법령의 적용 시점, 시점. 네. 그다음에 도급하고 위탁 관계에서 예.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귀속시키는 것, 네네. 그다음에 인과관계 추정이라든가 그렇죠. 네. 가중처벌 예. 이런 것들이 원안과 예. 좀 다른 주요 내용이다 좀 보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네. 처벌 수위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하한형이 1년으로 축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1년. 네. 그다음에 벌금의 경우에는 하한형이 없어졌습니다. 하한이 사라진. 네. 예, 그 여러 매체나 자료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네네. 사람이 죽어도 벌금이 네. 평균 500만 원 이하거든요. 45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 합의 내용에는 벌금의 하한형이 없애므로 해서 네네네. 이전의 처벌 수위와 다를 게 전혀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보통 이제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이제 하한선을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 예, 그 처벌의 수위를 높였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한이 없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용 시점 같은 경우에도 네네. 뭐 2년 유예, 4년 유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예, 국내 사업장의 경우에는 뭐 98%가 넘게 해당이 됩니다. 이 유예 사업장. 유예되는 그렇죠. 유예되는 법률에. 업장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는 사실- 위험의 외주화를 좀 더욱더 가속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법률이 만들어져도 이대로 되면은 뭐 네. 그렇게 또 받아들일 여지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경제 체제가 재벌 중심이잖아요. 네네. 재벌은 또 원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네. 1차, 2차, 3차, 4차까지 네. 뭐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물량팀까지 이렇게 뭐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그렇죠. 분리를 시키고 네네. 뭐 쪼개놓은 상황인데 그렇죠.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원청사라든가 재벌은 네. 이런 방법으로 도망을 쳐왔거든요. 그렇죠. 네. 네. 피해왔고 네. 그래서 금속노조에서는 그동안 네.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이 음.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노력들을 쭉 해왔습니다. 네네. 해왔는데 네. 이 과정에서 김영균법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상 김영균이 없는 김영균법이 되고 말았죠. 네네. 그래서 지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처벌이 없는 처벌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 뭐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서 뭐 내몰린 노동자들이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네네. 노동자들이 그동안 중대재해로 이제 목숨을 잃어왔는데 네네. 이거를 2년 4년 유예한다고 한다는 거는 네네. 그 2년 4년 기간 동안 또 위험의 똑같은- 외주화를 그렇죠.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네네네. 김용균법을 만들어 놓고 네. 뭐 중대재해 기업처벌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도를 거꾸로 역행시키는 이런 참 말이 안 되는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리고 적용 시점을 유예하는 것도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도급 위탁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사실상 뭐 도급자, 그러니까 원청이 뭐 시설이나 설비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네네. 관리를 직접 해야 되는 경우에만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좀 대단히 제한적으로 축소를 시켜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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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 자체가 네네. 뭐 위험의 외주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대재해 85%가 사실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네네. 발생이 되고 있고 통계적으로 네네. 나와 있고 네. 노동부의 보고상으로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유예를 주겠다 이런 쪽으로 예. 이제. 근데 이거를 개선하려고는 하지 않고 네네. 이 사업을 더 쪼개서 해라. 음. 뭐 50인 이상도 50명 이하로 쪼갤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유예하는 기간 동안에 중대재해가 과연 막히겠냐? 네네. 예방이 되겠냐? 이런 의문점이 상당히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이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서 예. 위험의 방지 의무 책임을 평소에 명확하게 하자는 이런 뭐 내용이었는데 예예. 그리고 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예. 현장 훼손이라든가 예. 아니면 증거 인멸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런 거 했을 이런 거 하지 경우는 말고 현장 조사에 협조해라. 예예예. 이런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유실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가중처벌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예. 원래 2명 이상 죽고 그러면 이거는 참사잖아요. 참사.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 예,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돼야죠. 이걸 네네. 가중처벌을 없애면 됩니까? 네네. 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뭐 원안하고 좀 네. 다른 내용을 짓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도 이제 경제 단체에서는 반대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요. 그 예. 반대 논리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 범위가 모호하고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의무 범위가 모호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게 의무 범위가 모호하다. 그다음에 과도한 책임이다. 이렇게 네.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원안에서의 내용을 보면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네네. 예, 이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네. 사실상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예방을 해라 예. 라는 이런 조항들이 몇 개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조항을 명확하게 해놨거든요. 예. 예. 이런 조항에 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에 예. 예.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무 조항이 있었는데 네. 이 정부안이나 아니면 여야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되게 모호하게 변질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원한대로 문제 없어요. 그렇죠. 원한대로라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손을 예. 잡고 대면서 뭔가 이제 좀 그렇죠. 그런 빌미를 뭐 이거 뭐 제공했다. 네.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 그렇죠. 네네. 예, 이게 대단히 뭐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원한대로 하면 문제 없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과도한 책임 문제를 하는 건데 네네. 이거는 정말로 이런 말씀 드릴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정말 천박한 발상이다. 천박한 보여지거든요. 네네. 예. 이거는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지 않겠다. 이거와 뭐가 그렇죠. 다르냐 이겁니다. 예. 그 뭐, 사람이 죽지 않도록 우리가 좀 안전한 그런 현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 그거를 뭐 안 하게끔 노력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일이 발생할 거를 이렇게 기저에 깔고 이 예. 과도한 책임을 그런 거 생겨도 책임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예. 접근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네. 예. 그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그걸 그렇죠. 책임을 맞습니다. 안 지려고 한다는 게 참 그건 좀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 매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네. 이 경제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이 얘기 보면 주로 내용이 요거예요. 네. 뭐냐면은 하청업체에서 네. 사고가 났다. 네. 그거를 원청이 책임져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하청에 물량 못 준다. 그냥 끊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처벌이 약한 네. 해외로 사업을 빼돌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전문성이 떨어진 경찰이 뭘 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에요. 네네. 보면 예. 이건 완전히 그 국민을
예. 무시하고 협박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이게 좀 받아들이는 그 생각 자체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천박하잖아요, 그래서. 네.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안법 그러니까 산업안전법이 정한 기준과 뭐 거의 다르지 않고 처벌만 강화해서 뭐 이중처벌이다, 또 가중처벌이다, 뭐 이렇게 네.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네네, 이 재벌에 대해서 네네,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 사람들이 네, 이 발상이 참 이 천박한 게, 네, 이 뭐 사람이 죽어도 처벌받지 않는 국가를 찾아가지고 나가서 나가겠다 뭐 이런 발상을 하거나, 네, 예. 먹고 살려면 네, 몇 명 죽는 건 감수해라, 뭐 이렇게 음. 협박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예. 이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하는 태도만 천박한 게 아니고, 네, 네, 이 본인 이 새끼들 이 먹여 살리는 이 방법도 되게 천박하다 이렇게 좀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헛소리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저는. 예. 어쨌든 그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중처벌, 가중처벌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걸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지.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뭐 사업주도 처벌될 수 있다 네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이런 네네. 취지가 있는 겁니다.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중위생에 관련한 아니면 질병에 관련한 여러 가지 법과 네. 중첩이 안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중첩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이것이 법이 혼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통틀어서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담음으로 해서 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네네. 이런 것인데 네네. 중첩이 됐다는 이 형식이 방해가 될 수는 없다. 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질적 최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과 벌칙을 명확히 좀 해서 네네.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히 하자 네. 이런 내용이 뭐 분명한 저희들의 어떤 원안에 담겨 있는 네. 정신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그리고 이 법안에는 그 노동 현장의 이 중대재해뿐만이 아니고 네네. 일반 국민들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네. 뭐 가습기 살균제로 네네네. 인한 뭐 참사라든가 네네. 세월호, 네. 뭐 지하철 참사, 네네. 병원에서 화재에서 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을 시키고 담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책임하고 네. 그 처벌의 이제 대상의 범주에 네. 공무원까지도 이제 뭐 확대해서 네네. 이 예.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좀 다르게 보고는 거 아니냐. 접근 그냥 자체가 이대로 좀 가자. 다르다. 네. 예. 뭐 이대로 가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대로 가자. 네네. 예. 예. 앞서 쭉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마 내용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안대로 처리돼야 하는 이유 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청취자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강조를요. 네. 앞에서 워낙에 이제 얘기를 내가 되게 장황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 강조를 다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받는 처벌, 네. 이 처벌이 네. 기본적으로 네.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는 그 비용보다 예. 더 세고 더 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안전보건 조치를 하죠. 네네. 그 뭐, 근데 네. 저희가 안전보건 네. 조치하는 게 네네. 1억 들어가는데 네. 사람 한 명 죽어도 500만 원 벌금 내면 끝나는데 그렇죠. 네. 누가 그걸 안전보건 조치를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맨날 같은 죄가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원안으로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된다 보는 것이고 네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네. 안전장치.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네네. 예. 그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책임과 처벌의 소지거든요. 그걸 명확히 하자 이 네.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상 뭐 10만 명의 국민들이 네네. 동의해서 네. 서명해서 네. 국회에 청원을 통해 가지고
네. 입법 발의가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만큼 소중한 법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이 자꾸 누더기가 되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네, 네. 요즘 그 경제단체들이 엄살을 피우는 거 보면 네. 마치 자기네들이 피해자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뭐 피해자인 것처럼 막 주장하고 네. 그리고 우리 손해 보고 있고 노동자들이 오히려 가해자고 네. 막 이렇게 좀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사실상 저는 되게 억울해요. 네. 저도 이 법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걸 주장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 네. 내가 괜히 가해자가 된 것 같은 네, 네. 이건 아니잖아요. 네, 예.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좀 억울하다 네, 이런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네. 그래서 이 경제단체들이 지금부터라도 매우 정확하게 책임을 지겠다 네, 네. 이런 인식을 바꿔서 네, 네. 이 법을 받아들이라 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희가 혹시 질문을 못 드려서 답변을 못 했던 이야기가 있거나 혹시 뭐 한 번 더 이제 뭐 추가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인식의 전환. 네. 네. 정치인들의 인식 전환, 네, 네. 기업하는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 네, 네. 노동자들의 인식 전환, 네.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시기다. 보여지고요. 네, 네.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예.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동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음. 마치 당연하다는 것처럼 인식이 팽배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인식을 전환을 하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1년에 2,400명씩 죽어도 네. 이런 참사잖아요. 이런 참사가 발생해도 네. 그냥 무덤덤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도 그대로 뭐 흘러가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이 네, 네. 당연하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종재해가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네.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네. 시발점이다. 네. 이렇게 좀 보고 네. 어쨌든 간에 많은 관심, 네. 지지, 예.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식의 전환과 그러한 시발점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창남 금속노조 경남지부 노동안전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인터뷰를 다시 들어보니까 통과를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노동계 반발 거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노동계도 노동계지만 이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경영계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영계 쪽에서는 그냥 없던 규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경영계 반발을 좀 뜯어보면은 10 정도면 괜찮고 50이면 조금 곤란하고 100이면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0이어야 된다. 예. 아니면 0이 아니면은 마찬가지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난해 말이었죠. 네. 경영계 쪽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반대 기자회견을 할 때 예. 몇십 개 단체가 참여해서 예. 했다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네. 안전과 위험 관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맞습니다. 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냥 싫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 사망률이잖아요. 예.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책임을 가장 좀 절감해야 할 주체들이 이런 현실에 대한 반성은 없고 우리처럼 센 규제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처럼 처참한 사고 통계가 없다라는 거기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란을 보면서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과 사망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지금 그렇죠. 적게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걸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K 방역이다 뭐다 하면서 좀
뭐 으스해지는 어떻게지는 면이 이런 면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 피해 가지고 사람이 살면 뭐 하냐는 거죠. 예. 산재로 사람이 그 이상 죽어 나간다면은 이게 또 더 큰 비극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K 방역이 자랑스럽다면 더 나아가서 K 안전 시스템 그렇죠. 이런 거 뭐 독보적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우리 사회가 해야 하는 거 이제 아니겠는가.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네네. 거죠. 예. 그럴 때가 이제 충분히 됐다는 거죠. 네. 저희가 보통 이런 문제를 다루면은 노동계 견해가 이렇고 경영계 견해가 이렇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그동안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보통 접근을 하는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일터에서 노동자가 가장 많이 죽어나간다라는 현실 앞에서 그냥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자라는 얘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일단 없을 것 같아요. 예, 네네. 맞습니다. 이 물론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범위까지 책임을 지나치게 징벌을 하게 된다면 물론 네. 그런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그건 이제 그렇죠. 다듬어져야 예, 되는 예. 거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만약 이번에 처리할 법안이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네. 다시 보완을 해야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노동계 반, 경영계 반 이렇게 적당히 걸쳐서 이 문제 자체를 논란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보도 태도는 저는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뭐 사람의 목숨이 반반 이렇게 그렇죠. 걸쳐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저희도 물론 노동자고 그렇습니다. 다들 모든 노동자들이 다 안전하게 일하고 싶어하는 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정말 이 자존심을 걸고 나라의 자존심 걸고 하루 산재 사망자 수치를 코로나 확진자처럼 체크하면서 그렇죠. 예, 예.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안전한 노동 환경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정말요. 그래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네네. 예. 예,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막 이런 거 통계 막 올려가지고 우리도 좀 국뽕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좋겠네요. 이번에 어떻게 법안이 처리가 되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목적은 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보장이라는 점 그렇습니다. 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보완을 해야겠죠. 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새해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